결혼 3개월차 부부입니다. 결혼 후에 시아버지 환갑 기념으로 시댁 식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저를 짐꾼처럼 대하며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서 크게 다퉜습니다. 사실 저희 시아버님은 암 투병 중이세요. 그 후로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긴장하고 조심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런 힘들고 긴장되는 상황을 끝내고 서로 보듬으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일단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행 중에 결정적으로 다투게 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가는데 저한테 캐리어가 3개가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거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 어디서 폭발을 했냐면 이제 열심히 맛있는 흑돼지 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구웠어요. 저는 만 며느리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었는데 나 이렇게 얼굴에 기름도 많이 튀고 나 참 수고하지 않았냐 어리광을 부렸는데 이제 돌아오는 말이 네 얼굴에만 튀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저도 이성의 끈을 딱 놔버린 거죠. 야, 소리가 미친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서로 서운한 게 다 나오면 옆방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주무시는데 이제 아이고. 속삭이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속삭이면서? 네. 네 얼굴에만 떴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시댁 일이나 저희 친정 일이 이렇게 나오면 서로 이렇게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분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버님이 그때 좀 많이 아프시고 한 상황이라 좀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버님이 아프다라는 말은 했는데 이제 사학이라는 것도 1, 2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분위기도 또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네. 얘기를 못 하고 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빠랑 가족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게 마지막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갈 때부터 하필 이제 그 가기 며칠 전에 재수 씨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재수 씨도 이제 힘들게 오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 또 챙겨야 되고 엄마 아빠를 챙기러 가고 저는 그 또 조카애를 또 챙기고 하다 보니까 이 캐리어가 한 2개인가 3개를 이제 이 친구가 이 친구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좀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포커스가 저는 어쨌든 간에 아빠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제 와이프는 워낙 성격도 좋고 씩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불멍을 하고 싶다고 와이프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멍을 직접 피우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근데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안 나와요. 갑자기 이제 힘들고 뭐 기름도 튀고 그래서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그런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또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나왔어요.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들었었다 하는데 저도 이미 기분이 좀 상해 있었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그냥 공감을 해줬을 텐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네 얼굴에만 네 얼굴에만? 네 얼굴에만 그다음 뭐예요? 튀었냐? 너만 튀었냐 나도 튀었다 이거예요 지금? 처제도 튀었고 아빠도 튀었고 엄마도 튀었고 다 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못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약간 좀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순화해서 말을 못했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두 분이 얘기하시고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들으니까 같이 또 웃을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그렇게 막 싸울 일이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같이 한번 웃을 수도 있는. 근데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어떤 사건과 우리가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사건이 그 감정이 그냥 내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 여성분들 되게 예쁜 옷 입고 로타리 같은 데 사람 많은 데 가다가 자빠져 본 적 있어요?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안 아파요. 인간은 쪽팔리면 안 아파. 그리고 괴력적인 힘으로 벌떡 일어나.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가게 돼. 남자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피난다. 근데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그리고 그 시간은 시간이 매우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사람이 살다가 힘든 날은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시간은 뇌가 1초에 찍는 사진의 매수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적이래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버지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되게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서 기억하게 돼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거랑 비슷한 날이 오면 주의하려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드님한테는 사실 그 시기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은 천천히 가고 정신은 없고 사실은 뭔가 아파도 아픈지 잘 몰라요. 지금은 피곤해도 피곤한지 몰라요. 내가 아픈지 슬픈지 뭐 배가 고픈지 삶의 맛들이 없어지거든요. 가족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 섭섭하면 되게 오래 기억해요. 그러면 지금 남편분은 아내한테 되게 섭섭할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야? 아, 나 너무 상처가 되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꿍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내가 그만큼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힘들고 아프시니까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는 걸 확대해서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반은 용서해 주자. 우리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게 배우자든. 나를 그렇게 위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네. 근데 내가 그때 너무 힘이 없고 아버지가 아프시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었으니까 아내한테 더 섭섭한 거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만약 가능하다면 보험을 들 수 있으면 좋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힘들 때 상처도 잘 받지만 힘들 때 고마움도 강렬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버지 일로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리가 되면 그때 아내분이 보일 거예요. 아내가 너무 그걸 잘 해줬구나. 너무 미안하다. 그땐 내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 그럼 자기야 이제 아버지 일도 우리 다 정리됐고 우리 가서 자기 좋아하는 불멍하자. 나 이제 불멍하려고 집 하나 샀어. 그냥 이거 태워버리자 우리 자기야. 어? 근데 희한한 거는요. 상처도 오래 있지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남자는 자기 능력 없을 때 자기 믿어준 여성을 죽을 때까지 기억한대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사기예요. 그럼 아들은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게 정말 가족들끼리 다 하는 마지막 여행이 될 수밖에 없다. 불안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불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자. 가야죠. 제가 보기에 그게 사랑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신께서 내일을 약속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한숨 쉬고 한숨 뱉고 삽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뭐 대단히 뭐 우리의 안정적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게 뭐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그 불안 중에서도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작년 12월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결혼 후 친정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장례를 6개월 텀으로 연달아 치렀어요. 한 번으로도 벅찬 큼지막한 일들을 연속으로 겪은 거죠. 일상으로 돌아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 중입니다. 시작이 특별했던 만큼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김창욱 쇼 리부트가 저희 부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잘 견디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네. 마음을 아까 잘 정돈 중이라고 이제 말씀은 해주셨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괜찮아요. 마음을 잘 정돈하면서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고 또 제주도에서 상을 치렀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토크쇼를 진행한 거를 제작하던 그 사장님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사실은 싸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보는 사이였어요. 이제 싸웠으니까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에 이제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오셨어요. 그냥 그러고 그냥 안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틀 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 상가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틀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로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힘들 때 사실은 어떤 말도 잘 안 통하잖아요. 힘들 때 통하는 건 비언어적 언어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 행동이래요. 아니면 그 시간을 함께한 거. 그래서 부부분께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 평생에 엄청난 그 단단한 바위 위에 가정을 딱 세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서서히 삶이 어두워지면 눈이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서서히 못 벌게 되거나 인기가 서서히 없어지거나 강의가 서서히 안 되면 적응을 해요. 준비를 하니까.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때가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건 마치 극장에 너무 늦게 들어간 거예요. 이미 불은 다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극장 안 가봤어요? 눈을 아예 한번 감았다가 네? 아예 어둠을 좀 더 적응하려고 눈을 감았다가 뜨면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눈을 감는다. 감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냐면 눈에 조리개가 더 열리거든요. 그러면 적은 빛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가 갈 정도는 보여요. 그러니 갑자기 살다가 어두워진 날이 오면 어떻게 살 건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역으로 멈추고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아, 저 정도는 보이는구나. 그러면 정신은 맑고 마음은 차분하고 생각은 단순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먼저 떠난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씩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저희의 일상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큰 일을 겪고 나니까 아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됐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일에 대한 생각이나 휴식을 취하는 방법, 친구들과의 관계 다 완전 반대에 서 있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걸 누구 하나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둘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근데 우리는 연합하려면 내가 누군가한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합의 첫 번째는 희생이 아니라 자기 컬러를 찾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이렇게 말해요. 천장에서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시고 아이에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자기 숨을 쉬어야 내가 상대방에게 숨을 참고 맞춰줄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숨 쉬는지를 알아내는 게 1번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남편은 어디에서 숨을 쉬지? 아내는 어디에서 숨을 쉬지? 이걸 알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항상 둘이 절대적으로 함께 해야 부부다. 우리는 함께, 똥도 함께 싸잔 말이야, 자기야.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니죠. 그 함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함께라는 단어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 여보, 당신의 그 지점을 찾아봐. 나는 요즘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그래. 더 좀 해봐. 그러다가 맞는 게 있으면 둘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부디 마음이 건강해지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